오늘은 한양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양은 미국의 LA입니다. 그리고 이 한양이라는 도시가 운하로 된 도시였어요. 전체가 다 운하였어요. 운하로 된 도시였고, 한양이라는 도시가 그 내용이 조선왕조 실록에 아주 자세히 쓰여 있어요. 운하로 되어 있다는 게. 그리고 운하로 되어 있다는 게 자세히 쓰여 있고, 여기 한반도의 지금 서울, 여기 한반도의 서울도 물론 맞습니다. 여기 요거는 한반도의 서울은 언제 들어오는 거냐면요. 요게 이제 개기식은 1824년 6월 26일 날 이 개기식이 일어나요. 여기 한반도 서울을 지나는 개기식이 요건데 요때 말고 그러니까 요때는 1800년 이후에 1800년 이후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 한반도의 수도가 정해져요. 요 1800년 이후로 요쪽에 미국에서 살던 이쪽에서 살던 그 한국 그러니까 황인종들이 전부 다 쫓겨와요. 많은 사람들이 쫓겨왔고, 물론 그 당시에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쫓겨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지금 한반도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2명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여기는 가짜 고종입니다. 1m 150밖에 안 되는 키가 완전히 땅 딸마나 완전히 난쟁이 고종이고, 이 존재가 이 1905년 을사보조약이었을 때 그 1905년도에 고종황제가 여가 있었어요. 거짓말 옥새, 그러니까 위조된 인간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위조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여기가 지금 위조된 땅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나라가 들어옵니다. 나라에 들어왔는데 요거는 그때는 하여튼 여기가 진짜 이게 나라가 2군데 있어요. 이렇게 또 나라가 2군데였고, 그리고 여기 항상 2개의 수도를 운영했다겠죠. 조선왕조 내내 2개의 수도인데 여기가 개성이에요. 개성은 한반도 개성이 아니고 여기가 홍산이라는 데가 개성입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주 그 병난도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 LA에 있었던 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또 아마 1시간 훨씬 넘게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할 건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조선왕조 실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정확하게 다 쓰여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과 또 다른 기록들을 가지고. 요거는 이스프로이스라는 사람이 임진란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사라는 책을 썼다겠죠. 여기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고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임진란의 기록이라는 책에서 이게 일본사 중에서 여기 임진란만 따은 거예요. 그 책 중에서 써진 거예요. 서울이 바다와 가까워서 서울 근처의 강에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에서 서울까지 1레구아 거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관백이 내린 명령이며 이 내용은 관백이 자기에게 보낸 답신에도 쓰여 있다고 말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을 점령을 해. 그런데 서울이 바다에서 가깝다겠죠. 그래가지고 밀물이 들어오면 밀물대 배가 저절로 접근한다는 거야. 도성까지. 그런데 여기가 서울에서 1레구아 되는 거리야. 그러니까 1레구아는 보통 5.6km를 말하는 거예요. 5.6km야. 1레구아가. 그래서 5.6km 되는 거리에 1레구아 되는 거리에 서울이 있다고. 바다에서. 태평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LA가 정확하다는 거야. 지금 이미 써졌어요, 이게. 1레구아 비밀. 그 사료에는 서울에서
바다에서 서울까지 1레구아 거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서울의 무슨 한반도 서울은 시청에 서울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 바다까지 거리는 약 30km야. 30km가 넘어. 그래서 사료에 적힌 1레구와 유럽 단위로서는 4 내지 5.5km야. 그런데 여기 일본식 단위로서는 당시 스페인 단위로서는 5.6km야. 여기가. 그래서 5.5km라면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어. 지금 5.5km라고 해도. 그래서 LA 한양 일시, 자, LA 분지는 해안선 산타모니카 등에서 도성 중심부까지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특히 밀물이 들어올 때 강을 타고 도성 근처까지 바닷물이 영향을 미친다는 묘사는 태평양을 바로 옆에 둔 LA의 지형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지역 및 수로체계, 물 위의 도시 한양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LA가 옛날에는 LA 사진은 좀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중간만큼에. LA가 경복궁 위치의 상징성, 북한산을 뒤로 하고 정남향을 본다. 북한산을 이렇게 생게이브럴 산맥이 경북궁의 지인산인 북한산은 험준하고 위험 있는 바위산을 띱니다. LA 북쪽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생게이브럴 산맥의 특정 봉우리를 북한산으로 상징한다면 그 아래 펼쳐진 평지는 경복궁이 들어설 수 있는 완전한 풍수지리적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너무 좁다는 게 이게 수도로 볼 때는 로스앤젤레스인데 여기가 옛날에 여기가 거대한 한강이었는데 이거를 여기에 여기에 이제 수로로 된 도시인데 수로를 전부 다 여기 복개 공사를 해버렸어요. 지금 여기 1930년도의 일입니다. 1930년도부터 해가지고 68년도까지 전체를 다 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사진들이 잔뜩 남아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전부 다 운하였어요. 이게 전부 다 운하로 된 도시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인공 운하이기 때문에 길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한 거야. 이게 완전히 직선으로 돼 있어. 전부 다 길들이. 인공 운하 도시였어요. 인공 운하.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여기 한강이 요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강이거든요. 여기 로스앤젤레스 강인데 요 강을 시멘트로 다 막아버렸어요. 양쪽으로. 시멘트로 직선화된 강이야 이게. 여기 로스앤젤레스 강이야. 여기 한강이었다는 거지. 여기 로스앤젤레스 강. 요게 한강인데 지금 한강의 모순은 뭐냐면은 이게 운하도시라면은 완전히 서울 시내까지 강으로 연결이 돼야 해요. 그 사대문 안에까지. 사대문 안에가 강으로 그러니까 운하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게 한강이 너무 멀어 지금은. 운하로 연결이 된다면 너무 멀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는 바로 가까워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한강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운하의 땅. 근데 운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졌어. 조선왕조 실록이야. 그건 이제 좀 더 보여줄 거고. 그래서 요 산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북한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북쪽을 여기에 남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니까 여기에 완전히 거대한 산맥을 이렇게 둘러싸고 여기 안에가 도성이 들어가야 돼. 무짐자의 큰 도성이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 우리가 말한 요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막아버렸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산맥이 거대한 산이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도시를 뺑 둘렀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완벽하게 둘러막아 요 산이 다 여기 방어를 해준다고 있다는 게. 그리고 여기 옛날에는 거대한 강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강을 이렇게 공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강이 완전히 이렇게 강이하고 강 줄기가 쫙 뻗어있는 무짐자의 큰 강이었는데 이거를 공사를 해버렸다고. 1931년도부터 60몇 년도까지 공사를 한 게 이게 그 기록이 다 있어. 그래갖고 사진이 잔뜩 있다고요.
좀 이따 사진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요게 이게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체를 막는 산이고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완전히 요람처럼 생겼잖아. 여기가 이제 덕수궁 자리지. 여기 이제 경복궁이고 그리고 요쪽 경복궁 자리 뒤쪽에가 여기가 삼각산이야 지금 여기에 인왕산 정도 되겠지 지금. 여기 삼각산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 야 산세가 대단한 거야. 이게 산세가 엄청난 대단한 거야 이게 산세가. 이게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요 정도나 요게 남산이었다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경복궁이 있던 자리가 여기 지금 시청이 있는 자리가 경복궁이 있던 자리라는 거지. 여기가 시청 여기에 시청이 지금 요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다 시청인데 여기가 경복궁이 있던 자리라는 거야. 여기에 경복궁이 있던 자리고 주요 도로라는 게 전부 다 운하였기 때문에 이게 운하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내가 그 사진은 좀 이따 보여줄 거라고. 운하로 된 거. 여기 다 운하야. 요 길들이 전부 다 운하였어요 이게. 요 길들이 운하였고 요게 청계천이라는 거야. 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에 이게 이제 주작대로인데 이게 청계천이 요 주작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게 관청들이 쭉 있었던 거지. 굉장히 커다란 배들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은 여기 한강이 저기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너무 멀다는 게 그게 문제야. 2km 넘게 떨어져 있거든 지금 현재는. 근데 여기는 바로 가깝게 붙어 있어. 한강이야 여기. 여기 만약 한강이라면 여기 강폭이 상상을 할 수 없이 넓었다고. 근데 그게 사진에 다 남아 있다고. 이 운하도 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한강에 가서 윤봉이 한강에 나가서 마중하였다. 그러니까 한강에 가서 마중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요 사신이 와도 그렇고 뭐 누가 뭐 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한강에서 마중하고 그래요. 여기 한강에서 마중하고 아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드디어 배를 같이 타고 서서히 노를 지어가지고 용산 여울날에 이르렀다. 이게 뭐야? 드디어 배를 같이 타고 천천히 노를 저어서 내려와 용산 여울날에 이르렀다. 그 용산까지 전부 다 배를 타고 왔다는 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배 타고 뭘 했다는 이야기야. 여기 환별할 때도 의뢰 상정서에서 뭐 이렇게 환별을 할 때도 한강에서 환별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강 양화도 같은 데서 가가지고 송별 선물로 준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는데 이게 한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송별하는 거야 지금. 보면 한강가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서울이라면 이 한강까지가 상당히 거리가 되니까 여기 뭐야 사대문 밖으로 한참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 안에 그게 배로 전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여기도 그러잖아. 용조실록에 홍배라는 시에 이르기를 화답사의 이름이 사신이 어디로 향하는고 한강에 이르러 강 위를 발라보니 두 능우 송백이 강가한테서 누가 지은 것인가. 의정부지사 박세명을 제주도 도제철사로 삼아 동행하고 희진사 황희에게 명하여 의정부와 더불어 한강에서 전송하게 했는데 한강에서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승, 하의원, 조영무에게 명하여 한강에서 맞이하게 하고 한강이 궁에서 아주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현재는 아주 궁에서 가까웠다 그 말이야. 임금이 나오잖아.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강에서 맞이하게 하고 이게 이르자 황엄이 임금이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노아에 맞이하기를 태평관치. 의정부가 한강에서 연접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한강이 지금 궁궐에서 아주 가깝다 이야기예요. 의정부가 한강에서 전송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서천군 한창경이 반행하고 의정부가 한강에서 전송했다. 한강에 나가서 영접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부 관리 같은 고유 관리가 한강에 나서 영접했다. 그 말은 여기 뭐냐면 임금이 있는 궁성에서 한강이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의정부가 한강에서 전송하였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의정부가 지방의 관리들을 한강에서 전송하고 한강에서 이렇게 환영해서 맞아들이고 사신도 그렇게 의정부가 한강에서 전송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강이 매우 가까워야 한다는 거야. 한강이 지금처럼 이렇게 멀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해. 지금은 한강과 저기 광화문과 거리가 덕수궁과 경복궁과 거리가 얼만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게 여기가 아니었다는 게 LA는 가능해. LA는 매우 가까워요.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 덕수궁에서 경복궁에서 별로 멀지 않은 거예요. LA는 지금. 의정부는 조선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오늘날의 국무총리실과 같은 곳이며 당연히 궁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 관리를 위해서 영접을 하거나 그렇게 배웅하기 위해서 한강에 나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이야. 지금 보통 이게 의정부가 좌의정, 영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데 이 사람들을 의정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합의를.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은 고령들인데 어떻게 지금 거기까지 한강까지 가느냐 이거야. 지금 서울 지형이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야. 아무리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가마를 타고 간다고 해도 포장도로와 가마 이동을 충격을 하면 여기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야. 지금 만약에 가까워야 한다는 게 아주 가까운.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의정부터가 광화문에 있다면은 거기에서 그 노량진이라든지 거기까지 직선거리로 6 내지 7km인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지금 그 길을 따라가지고 길 따라가면 10km에 육박하는데 거기를 어디 갔다 오냐고. 언제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란 거야. 매우 많아요. 매우. 의정부의 명예에서 한강에 나가서 영접하였다. 왜 의정부가 아니 늙은 사람들이다고. 늙은 사람들이 한강까지 가려면 6km 7km 떨어진 곳을 어디 가냐고. 바로 앞이다는 게 한강이. 사신도 이렇게 한강에서 영접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경복궁이라면 경복궁에서 한강변에 여기에 이제 왜 한강이라고 그러냐면 물론 여기서 한강이 멀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요 근처까지 계속 요 한강 물줄기가 해가지고 바로 집 앞에까지 요 궁궐 앞에까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강 물줄기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강이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한강이에요. 여기가 덕숭이거든요. 여기 덕수궁인데 여기 한강이에요. 그러면 몇 킬로 되냐면은 여기 덕수궁이에요. 여기 덕수궁에서 한강까지가 킬로밖에 안 됐어요. 1.1km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1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한강변까지. 여기 덕수궁에서 1.1km밖에 안 된다고. 지금 여기가 덕수궁이에요. 덕수궁에서 1.1km 만에 한강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강에 얼마든지 한강에까지 이게 영접을 하고 환송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확한 거 아니에요. 지금 1.1km밖에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서울은 너무 좁다는 게야. 이게 실로에 비교하면 너무 작다는 게야. 현재 서울은. 경계루에서 지금 격투와 경주를 했는데 갑사와 방패들이 막대기로 싸우고 수박을 하여 심지어 경주 달리기 시합을 벌였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전력 질주하며 대련을 펼치면 현재 경복궁의 좁은 뒤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사, 말을 타고 쏘기, 말쏘기를 하는 거야, 기사를. 가장 결정적이게는 말 타고 쏘도록 명했다라는 대목입니다. 말을 타고 직자하며 활을 쏘려면 최소 수백 미터의 직선 코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게 경해루 앞마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게 절대로 여기서 말을 타고 여기 쏠 수가 있는 규모가 아니야 현재. 천연의 연병장 지평선까지 딱 받은 탁 트인 분지와 운하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경해루라면은 기마병들이 군사훈련하고 수천 명 군사가 경주를 벌이는 장관을 상황과 태종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을 겁니다. 경해루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운하와 기사의 결합. 오늘 이게 운하를 끼고 모래땅 운하를 끼고 병사들이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모습이야. 경해루는 정자가 아니라 경기장이야. 그러니까 경기장의 중심에 있는 게야 이게 경해루가. 자, 경해루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군사를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이게 종로 좁은 연못가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경어류는 LA의 광활한 대지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활쏘기할 장소가 안 나온다고 거기.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야외 훈련장이어야 한다는 게. 그 황제는 정치인들과 술을 마시며 신료들에게 내탕 활과 화살을 내어주면서 이어서 밖에서 화사하라고 그게 활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경해루와 연결된 외부 공간이 수백 명의 신하가 동시에 활을 쏠 수 있을 만큼 광활한 평지였다고. 지금 여기 현재 이 장소에서는 활을 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보통 활을 쏘면은 관역을 몇 미터에다 세우면 250m 밖에다 세워요. 지금 현재도. 활을 쏠 수가 없어. 그래서 경해루 밖은 대륙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과 장인들 여기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던 이거 국이었으니까 요 경복궁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서울의 4대문 안에는 동서거리가 4.5km 정도고 남북거리가 약 4km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LA 쪽으로 한번 추정을 하면은 동서거리가 7.5km가 되는 거고 남북거리가 6.5km 정도야. 그래서 최대 이제 6, 7은 42, 7, 7은 49, 4배 반 정도, 4배 반 정도가 확대가 돼. 4배 정도, 4배 정도 크구만 지금 현재 스케일이. 태종실록 태종 13년 2월 10일 조운을 위한 순성의 역사가 완성되다. 팔척을 수용할 만하였다. 팔척을 수용할 만하였다. 남지의 아래에 운하를 열으니 길이가 2290척, 너비가 130척이었다. 북방축의 길이가 200척, 너비가 40척, 높이가 18척이고 그 아래에 못을 파는데 길이가 104척, 너비가 42척, 수심이 5척으로 3, 4척 그 배를 수용할 만하였다. 그 아래에 운하를 열으니 길이가 925척, 너비가 50척, 수심이 3척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수도에다가 조언을 유한 순서의 역사가 이게 시작됐다 그러잖아. 지금 현재 서울의 청계천 수준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 대규모 토목공사야 지금. 엄청나게 큰 거야. 그러니까 당시 한 척을 30cm로 계산하여 그 구묘를 계산해 보면은 남지 아래 운하 그 길이가 2290척 그래 약 687m야. 687m. 너비가 약 39m. 그리고 북방축의 연모죠. 북방축 너비가 40척, 약 12m, 높이가 5.4m. 이러니까 현재 청계천의 경우에는 평균 폭이 20 내지 30보다 훨씬 넓으므로 단순한 배수로가 아니라 대형 상선이
교차 통행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물류 운하였습니다. 실제로 운하를 뚫었다고 써졌잖아 지금. LA의 지형과 소름 돋는 일치성. 이 기록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거대한 인공수로와 저수지를 조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남지와 남지와 남쪽 운하, 이게 사우스 웨스트 대학과 LA 시청 사이의 저지대가 바로 남지와 거대 운하가 위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게 139척, 그러니까 39m 너비의 운하는 LA 리버의 지류들을 정비하여 도성 깊숙이 물길을 끌어들인 흔적일 것입니다. 북방측과 북쪽 운하, 엘리시안 파크 아래 산맥에서 내려오는 급격한 물살을 막기 위해서 18층 높이의 거대한 제방을 쌓고 그리하에 3 내지 4척이 머물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들었다는 기록입니다. 이는 산악지형인 엘리시안 파크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LA의 지형적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수로공학적 설계와 일치합니다. 지금 이게 거대한 이게 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강물이 내려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요쪽에다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수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거대한 저습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냐면은 얘가 모래 땅이어가지고 물을 항상 가둬놔야 해요. 왜냐면은 여기 운하를 운행하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운하가 있으려면. 그런데 요게 거대한 저습지가 보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운하를 운행하려면 거대한 저습지가 있어야 여기 물을 가둬놓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인다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모래 땅이라고 그랬거든 지금. 실록 속에 거대 습지와 운하 시스템과 저 실제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거야 이게 지금. 거대 습지, 거대 저수지, 거대 습지 및 저수지 이게 휘티어 네로즈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 고여 형성된 거대한 천연 습지대인데 이거 이제 그 아래에 못을 팠는데 배 3나해척을 수용할 만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대한 물끄러미 모양, 이게 거대한 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운선들이 머물던 거대 저수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현대는 댐과 공원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 배들이 직결하던 거대한 수로 요충지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운하와 리버 수계의 연결, 그 호수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평탄한 지형들은 과거에 모두 거대한 물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요 이제 좀 이따 사진 보여줄 거라고요. 다 사진이 전부 다 남아 있으니까. 이 130척, 길이 2290척에 달하는 운하 기록은 이 거대한 호수 습지로부터 도성 내부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닦았던 인공수로의 규모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비가 안 오거나 뭐 혹시 그러면은 이게 물이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인공수로가 그 인공수로에 물을 보내기 위한 거대한 여기 호수를 만들었다는 거지. 북악산 추정하는 엘리시안 파크에서 부터 온 오른쪽이 거대 습지에 이르기까지 산과 평지 그리고 물이 만나는 구조가 실로그 토목경사 기록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현재 서울의 청계천은 이러한 거대한 호수나 습지를 배후에 둘 만한 공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계천은 너무 좁다는 거야. 지금 그게 거대한 습지나 여기에 호수나 습지를 배후에 둘 만한 공간적인 여유가 없다.
사진 속 LA 분지 스케일은 배 8척을 수용하고 너비가 40m에 달하는 운하를 건설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광활합니다. 청도 관찰사 이한우가 이제 상소를 하는데 계거 운하를 여름하였다. 임금이 배가 다니고 통하는 여부를 어찌하였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단순히 이게 왜 운하로 했냐면 모든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배로 이렇게 세금을 실어가지고 이게 물적 현물로 왔으니까 옛날에는 그 세금을 전부 다 싣고 온 배들이 임금 도성에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부 다 운하로 만든 거야. 그 이야기라고 지금. 원래가 섬이 아니라 여기가 운하로 만들었다는 걸 왜 모르느냐 그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충청도 여기 관찰사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왜 배가 다니고 통하는 여부를 어찌 듣지 못했는가 이렇게 지금 나무래가 있는 게야. 수도를 지금 서울을 배가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배가 다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모르느냐 이게. 그러니까 한양과 그 주변 수로가 대형 조운성이 통과할 수 있는 깊이와 너비를 유지해야 했음을 설명하고, 배가 서울의 지형에서 이런 대규모 개거공사를 통해서 서해에서 궁굴항까지 대형 배가 들어오는 것은 지형적 고저차와 안반 때문에 현대 기술로도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순제와 황국포의 지형적 배정. 자, 기록에 이제 순제와 황국포는 도성으로 진입하기 전 배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포구이자 제방입니다. 황국포, 제국의 관문, 사진 우측의 거대 습지 혹은 그 아래 롱비치로 이어지는 넓은 수역이 바로 황국포와 같은 거대 포구 자리에 해당합니다. 포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은 이곳이 바다와 직접 연결된 거대한 하구 포구였음을 뜻합니다. 순제는 수위 조절용 제방이야. 배가 다니기 어려운 곳에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고 운하를 열었다는 것은 고저차가 있는 LA 분지 지형에서 수위를 조절하여 배를 띄우게 했던 관문 시스템의 초기 형태를 연상시킵니다. 왜 LA 리버가 한양이었어야만 하는가? 이게 한강이라는 게 LA 리버가. 그러니까 LA 리버 지형이 보면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LA 리버 하구에서 도성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평탄한 퇴적층입니다. 이곳을 개거운하, 운하를 파가지고 물길을 내는 것은 대제국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결과에 바로 사용됨이 알 것은 수전 저온도 굵은 수로들입니다. 이게 수선 저온도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한양 같은데, 지금의 서울 같은데, 궁궐의 위치가 지금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태정실록에 숭례문까지 운하를 용산강에서 숭례문까지 운하를 팔 것을 청하나 윤허를 하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 사석이므로, 그러니까 모래 땅이라는 게 물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 중국의 운하를 파는 것을 본받을 수는 없다. 명일 내가 장차 면전에서 의논을 하겠다. 임금이 경예루 아래에 나아가서 정비에게 알렸다. 숭례문에서 용산강까지 이르기까지 운하를 파서 주즙을 통해가지 않으면 진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부 다 운하를 팔려고 했는데 거기는 운하를 못 봤다는 거야. 다만 모래 땅이므로 물이 항상 차지 못할까 의심스럽다 그랬잖아. 지금 이게 결정적인 자료야. 이 모래 땅이 지금 여기 서울은 여기 지질이요. 거기 모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남대문 근처 땅이 모래 땅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는
실록에서 태종은 숭례문에서 용산강까지 운하를 파는데 모래 땅이므로 물이 항상 차지 못할까 의심스럽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잖아. 근데 현재 서울은 한반도 서울 용산에서 남대문, 숭대문 사이의 대부분은 단단한 안반 지형이나 흙으로 된 지반입니다. 이곳은 물이 빠져나가는 사색 모래와 돌 지질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LA 지형의 일시 사용자 지금 LA 지형에서는 사진 속 LA 분지는 거대한 퇴적 분지야, 이쪽이. 그래가지고 모래 땅이라고, LA가 지금. 특히 산타모니카 산맥과 샌 게이브럴 산맥에서 내려온 토사가 쌓인 사질 토양이 주를 이룹니다. 그 태종이 걱정했던 파노아도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모래 땅이라는 지질학적 고민은 정확히 LA 리버 주변의 지질 상태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야. 지금 모래 땅이라서 못 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모래 땅이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중국의 운하를 본받을 수 없다는 발언.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처한 지리적 환경이 명나라의 수도와는 이게 그게 똑같지 않다는 게 지질이 지금 여기 덴버라는 데가 길하겠죠. 지금 미국의 한 중앙에 있는 덴버. 경해루라는 것은 운하 컨트롤 타워였어요. 경해루가 운하 컨트롤 타워인데 태종이 경해루에서 운하 공사를 논의한 이유는 경해루 자체가 거대한 수계 에코파크 등과 연결된 제국 물류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지명이 아닌 지질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천문학 봐야 되고 일식 기록과 이런 지질 같은 걸 보란 말이야. 지명은 매번 바꾼다고. 지명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 지명을 보지 말란 말이야. 지명을 보지 말고 지질을 보라고 했다. 땅의 형태를, 땅의 지질을, 땅 속의 형태를 보란 말이야. 땅 속의. 지명은 옮길 수 있지만 땅의 지질은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진실한 거야, 지금. 자청, 김효선 등이 순재에서 돌아와서 역사의 어려움을 조목별로 둡니다. 어렵습니다. 위의 조목에서는 큰 가뭄이 해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혹시 있더라도 여러 달을 머물러 기다린다면 반드시 빗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농구구 때를 당하여 1만인을 써서 재현했고 운하를 파고 100여인을 써서 예석을 뚫어 파대 20일을 작업시키면 백성들이 실롱하지 않을 거고 그 이익이 만세에게 미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게 저수지를 만드는데 저수지 만들기보다는 그냥 꽁꽁 기다리면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야 지금.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 대목은 LA를 포함한 미국 서부 전형적인 기후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사막 지형이거든. 여기가 물이 잘 안 와요. 이제 비가 별로 안 내려요. 해마다 비가 별로 없어. 그 이야기야 지금. 기후에 있어서 해마다 있는 큰 가뭄. 이게 실록에서 신하들은 운하공사의 어려움을 토하려면 매 가뭄, 이제 큰 가뭄이 해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호를 한다는 게 지금 여기. 그러니까 매년 가뭄을 걱정해야 하는 기후 조건임을. 여기가 사막 지형이라고 지금 현재는 거기다. LA가. LA 기후가 LA는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철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건기가 매년 반복됩니다. 이는 한반도 여름 장마와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빗물에 의존하는 운하인데 운하는 이제 빗물에 의존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운하가 이제 빗물이 없으면 어떻게 운하를 할 거냐 그 이야기야. 빗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는 운하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며 이는 수량이 불규칙한 LA 리버 수계의 역사적 특징과 일치를 한다고 있어. 지금 이게 모래땅뿐만 아니라 예석, 벼랑바위, 그러니까 바위를 뚫어야 하는 구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LA 지형은 이렇게 이런 지형이 많다고 LA가 지금 이게 많은 엘리시안 파크와 그 뒤에 산맥을 보시면은 평지와 급격한 바위 절벽이 만나는 지형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모래땅에는 물이 빠져나가 고민이고 산자락에는 단단한 바위를 뚫어야만 하던 태종시대의 고뇌에는 LA의 복잡한 지질 구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정확히 나타나고 있잖아 지금. 안세의 대제국의 토목사업 1만 명이 인원을 동원하여 재언 뚝을 쌓고 운하를 파는 것은 일개 반도국가의 규모를 넘어선 대륙 제국의 스케일이야.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아내가 무슨 놈의 운하를 쌓냐고 지금 운하를 뚫었냐고 끝난 운하 공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 보면은 거대 습지 지역에 뚝을 쌓아 물을 가르고 바위를 뚫어 도성까지 길을 냈다는 기록은 이 광활한 LA 분지를 제국의 심장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의 창사진입니다. 충청도 관찰사 이하나가 순성의 일로 창사하다가 장차 온수에 거동하여 마침내 순성까지 가서 친히 운하를 파는 것이 편리한지 그 여부를 보겠다. 박자청이 대답하였다. 양읍 사이에 큰 산이 있고 길이 또한 험하므로 상체가 가실까 피로하실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가는데 내가 어찌 수고스럽다고 생각하는가 하여 하유인이 순성의 제방 개착을 하자는 의논을 주장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뭐냐면 성의 주변의 지형이 얼마나 험준했는지 그리고 그 험난한 지형을 뚫고 운하를 건설하려 했던 태종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이게 특히 양읍 사이에서 큰 산이 있고 길이 험하다는 박자청의 보고는 운하 뚫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 태종 때 특히. 양읍 사이에, 그러니까 요거는 서울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서울 말고 또 다른 데도 계속 운하를 뚫고 있다고. 서울이 아닌 다른 데 사이를 이게 운하를 뚫고 있는데 큰 산이 있고 길이 험하다는 게 큰 산 사이를 완전히 뚫어버리는 게 지금 여기 운하를 뚫고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LA 지형 속의 산맥과 평지의 급격한 교차가 완만입니다. 자, 이게 큰 산과 험한 길, 그게 커다란 산이야. 그래. 지금 운하 현장을 가는 것을 말며 두 고을 사이에는 큰 산이 있고 길이 매우 험하다. 백성을 위하여 가는데 어찌 수고롭다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박자청이 말린 그 험한 산은 어딘가. 현재 서울의 남산이나 인왕산이 임금이 임실에서 사냥하는 것을 말리다. 이게 수나라 양제는 운하를 파고 겨울철이 오면 오색 비단을 가위질하여 꽃을 만들었는데 내가 가시나무를 베개하는 일이 수나라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고 또 말하였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대운하를 팠잖아. 그러니까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태종이 운하공사 때 큰 산이 있고 두 읍 사이의 공간을 시차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간다는 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가는 게 꽤나 또 다른 데서 공사를 벌어지고 있어. 서울 말고 한성 말고 다른 데서 공사를 벌어지고 있는데 요의 읍 사이의 두 지점, 그러니까 읍과 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읍이라는 거는
도시를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큰 도시가 읍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오늘날 시개념하고 똑같은 게 읍이.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도시 두 사이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다른 곳을 가는 거야, 다른 곳에 지금. 그래서 이게 험한 큰 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산이 도대체 뭐 같은 거냐? 그러면 여기 같단 말이야. 지금 뭐냐면 여기는 지금 태평양이고 이쪽이 태평양 지역이고 이쪽이 지금 오데오 지변이야. 요 대서양까지. 태평양 이게 대서양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 뚫려 있잖아. 이게 대서양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평양까지 전부 다 여기 뚫어버린 거야. 지금 여기 대운하를 뚫는 거야. 그런데 요 부분은 지금 여기 두 읍 사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는 요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로키산이야, 이게. 로키산맥의 이 부분을 태종이 지금 뚫고 있는 거라고. 이 부분을. 이 이야기라고, 여기. 이 부분을 뚫었다면은, 태종이 이쪽 부분을 뚫었다면은 무슨 이야기가 성립이 되냐? 되는 존재가 먼저 황제를 했잖아. 명나라 황제. 이게 명나라 그때 황제들 뚫고 있는 게 여기를 뚫고 있는데 명나라 그때 황제 때 뚫고 있는데 그때 황제는 수도가 어디였냐면 난경에서 수도였어. 근데 그때 이거를 뚫고 있는 게야, 이거를. 그때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를 뚫고 있는데 이때 이제 태조 때부터 이거를 뚫은 거야, 이게.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때 이거를 뚫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태종이 이쪽을 다 뚫었어. 그러면 이쪽만 관통이 되면 이게 뭐가 돼? 여기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이게 뚫어버리면 이게 북경이 완성이 돼. 그러면은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단 말이 요거 태종이 바로 영락제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왜냐면은, 요게, 요 태종이 있는 이 운하하고 이쪽 운하가 똑같은 운하거든. 하나의 길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 태종이 영락제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뭐, 요걸 보면 그렇단 말이야. 요쪽은 지금 LA 쪽이 간 거야. LA는 이쪽이야. 여기야. 그런데 요 밑에다가 뚫었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읍과 읍 사이에 험악한 산을 뚫는데 거기를 시차를 간다고 하잖아, 지금. 너무 험한데 가니까 몸을 상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마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뭐 몸이 뭐 힘들 게 뭐 있냐? 내가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서 가잖아. 그 이야기라고요. 가시나무를 베개하는 일이라는 표현은 미개척된 거친 지형을 뚫고 물길을 내는 과정의 고단함을 보여줍니다. 그 태종이 언급한 가시나무는 운하예정지에 빽빽하게 들어찬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LA의 자생식물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건조한 기후 특성상 가시가 많은 관목이나 딱딱한 나무들이 자생합니다. 이게 지금 가시나무들이 왜 그래? 이파리가 변해갖고 가시가 되는 거야. 이게 이파리 왜 이게 이제 선인장 그런 비싼 건데 선인장 종류들도 왜 가시가 많냐면 그게 이파리가 변한 것들이라고. 뭐 어떻게 가시가 많은 과목 같은 게 이쪽이 지금 LA 근처가 그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고. 이게 캘리포니아 지역이 건조한 기후라고. 이들이 딱딱한 나무들이 자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많을 수밖에 없지, 이쪽에. 운하를 파기 위해 거친 식생들을 모두 제거해야 했던 박자청과 인부들 고충이 실록에 남아있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실록을 보면은 이건 한양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LA하고 너무 정확하게 맞았더라는 거야. 만세의 태종은 운하공사가 백성에게 수고를 끼치는 점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이것이 만세의 조언을 위해서 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을 너무 고생을 시키니까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부끄러워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만세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닦아낸 제국 수도를 이게 닦은 거야. 이게 거대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가뭄이 잦은 모래 땅이야. 가뭄이 잦다는 거는 미국 서부 특성이지 우리 지금 한양의 특성이 아니다고.
우리 한양은 그렇게 가뭄이 아주 잦지 않다고, 지금 우리 서울은.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의 특징이 아니라 LA의 특징이라고. 이게 지금 모래가 잦은, 가뭄이 잦은 모래땅, 그 다음에 험준한 바위산, 이것도 우리 서울의 특징이 아니다고. 수양제 규모의 거대한 운하공사, 이게 전부 다 LA 특징이라고 지금. 자, 의정부와 육조 관리들을 불러 조세 운반과 토지 급여 방법에 대해서 의논할 것이다. 그러면서 수를 감안하면 4, 5월 안에 한두 차례의 조운하기를 끝내고 7월에 바람을 만날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게 여기 한반도 상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계절의 특징이, 만약 운하를 파는 파는 은원이라 먼저 한두 곳을 시험 삼아 볼 것이다. 즉시 이조참의 이자강을 충청도 전라도로 보내고, 호조참의 황자우를 경상도로 보내고, 대호군 이도를 강원도 연길도에 보낸다, 이런 이야기야. 자, 여기에 핵심 내용이야.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전 세계에 흩어진, 전 세계에 굉장히 넓은 많이 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금을 거두어지는 물류망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기 지방에서 여기를 와가지고 그 지방에서 올 때 어차피 배를 이용해 가지고 오니까 그 배들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7월의 바람은 태풍을 피해 가지고 4, 5월 안에 조온을 끝내야 한다는 대목은 북미 서부 해안의 기상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야, 이게. 왜냐면은 조운의 시급성이 7월의 바람을 피하라 그랬는데, 기상학적인 분석이 한반도는 7, 8월에 태풍이 집중되지만은 미국 서부 해안은 여름철에 강한 북서풍, 해안기류 변화가 극심해지는 시기야. 그래가지고 이 시기 때 태풍이 불어. 7월 돼. 집안의 특징은 모래가 많아서 물이 빠지는 지형이야. 지금 집안이 모래가 많아가지고 물이 빠지는 지형 특성 때문에 전체를 파기 전 물이 실제로 그 시험을 해본다, 그 이야기야. 지금 시험을 해본다는 말이 이 말이라고. 물이 빠질지 안 빠질지를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야, 이게. 바닷길과 운하를 통해서 제국 심장인 LA로 모여드는 구조입니다. 호조참의 황자우가 복명하다는 것이다 하니, 유사놀이 대답하였다. 운하를 파는 것이 바다에 너무 가까우면 조수가 침입할 것이요, 육지에 파면은 공역이 클 것입니다. 임금이 중국에서 운하로 조운하는 것이 건강에서 북경까지 달아난다. 만약 뜻을 두고 판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느냐 하니, 운성부원군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수가 침입할 것이다. 운하가 이게 바다에 너무 가까우면. 그러니까 밀물썰물이 강하면은 거꾸로 밀물대 들어와가지고 운하 때문에 운하를 해가지고 이게 집이나 건물까지 다 침범할 거다. 그냥 물이. 지금 그 이야기야. 그래서 바다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금 여기 지은 거라 이거야. 지금 운하를. 유산울은 운하의 위치에 대해 두 가지 위험성을 정합니다. 바다에 너무 가까우면 저수가 침입한다. 이는 이게 보면 거대 습지와 롱비치 사이의 구간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바다와 인접한 LA 리버 하류 때는 밀물때 바닷물이 역류하여 운하의 민물 생태계와 농업용 수를 망칠 수 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결국 운하라든 여기까지도 전부 다 민물 생태계인데 전부 다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태종이 본 북경은 어디냐면 덴버라는 곳이야. 거기 이제 그 미국의 중심에 있는 콜로라도 강 이쪽에 있는 그게 덴버라고. 태종이 명나라 운하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태종이 바로 명나라의 영락대라면은 북경인 덴버와의 연결은 필연적이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핵심 이야기야, 지금 오늘 이야기.
해상 LA는 태평양과 직접 연결된 관문이고, 이 관문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 남경까지. 남경은 어디야? 지금 현재 거기 지금 현재 아시아에 있는 거기가 남경이야. 남경은 어디가 있어? 남경은 양자강이가 있잖아. 그 양자강에서 출발한 그 남경에서 출발한 배가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여기에 LA에 오면은 그 LA에서 북경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영락제가 아니면 가능한 이야기냐고. 근데 다른 나라라면은 여기 조선이 전혀 다른 명나라하고 다른 나라면 수도와 수도를 연결하는 요 선을 뚫는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거. 태종실록 방대한 운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태종이고 영락제라는 가설은 단순한 추론을 넘어가서 초대륙 제력의 토대륙 제국의 물류망이라는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필연적인 여기에 이 지도를 보면은 완전히 연결돼 버렸어, LA 쪽하고. 수로 중심의 세계관, 지도에 정교하게 표시된 강줄기들은 태종이 그토록 집착했던 계거 운하를 파하는 것에 이게 사업의 최종 목표가 어디였는지를 암시한다. 여기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 북경이 지금 덴버라고 했잖아. 거기까지 연결이 돼. 덴버까지. 내관 항도와 사제감청을 조소로 등을 보내서 순지의 운하를 파는 것이 편한지의 여부를 상지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이은이 사람을 보내어 말 한 피를 바쳤다. 이 수나라와 보조를 갖춘다. 그것은 수나라와 보조를 맞춘다고 뜻이었는데, 이게 대규모 운하공사를 강행한 것은 조선과 명나라가 별개 국가가 아니라 명나라와 보조를 맞춘다고 써졌어요. 두 나라가. 그래서 이게 별개 국가가 아니라는 게 보조를 맞춰갖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명나라하고 태종하고 명나라하고 보조를 맞춰갖고 하고 있어. 지금 이게 공사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나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게 수로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태종이 운하공사를 끝내는 시기하고 북경으로 천도하는 이게 영락제가 천도하는 시기가 매우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게 1412년과 1413년에 이게 이제 굴포 운하공사를 대대적으로 독려하면서 계속 시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 계속 그거를 시찰하고 독려하고. 그런데 여기가 이쪽 명나라 때 보면은 명나라 1411년하고 1412년 때 회통화 대운하를 개통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거기가 북경이 아니라는 건 내가 밝혀졌어요. 왜냐면 여기 그쪽에서 지나가는 개기식이 단 하나도 안 잡혔어요. 다 조사를 해봤어. 이게 거기가 북경이 아니고 북경은 어디라는 게 밝혀졌다고. 지금 이쪽에 미국 쪽에 있는 게 미국에서 덴버라는 지역이 북경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여기 운하는 수나라 양제 때 뚫은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운하예요. 그거는 여기 명나라에 지금 현재 거기 북경으로 지나는 운하는 별로 어려운 운하가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이미 있었던 운하고 그거는 요게 이제 지금 북경으로 운송 시작했다는 게 요거야. 지금 여기. 근데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똑같아요, 시기가. 그 다음에 이게 물류 통합 및 수도권 연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북경 천도를 위한 보급로 확보 및 물류 완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1405년에서 1412년 이거는 이제 뭐냐면 천도 완성해가지고 1405년 태종에는 태종 때는
한양촌도 및 궁궐완성 이렇게 써졌구만 지금. 이게 한양촌도 및 궁궐완성이 여기 1412년에 끝나구만. 너무 비싸네 이거 뭐 요게 지금. 그런데 여기는 1406년에서 그러니까 1406년에서 1420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한양은 먼저 들어오구만 이쪽에. 그래가지고 20년 1420년까지 자금성 건설하고 1421년에 준공해가지고 천도를 했다니까 1421년에. 그런데 이게 자금성이라든지 이쪽이 덴버 쪽이었다면 어떡할 거냐 그게 지금 덴버 쪽에 지금 자금성이 없지 지금. 그러니까 덴버 쪽에다가 다른 걸 이쪽에다가 1421년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모든 연도가 그 정확하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로키 산맥 그 덴버가 바로 북경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북경 덴버 가설하면은 1410년도 초반에 태종이 서부 해안 LA 근처에 운하를 뚫어가지고 내륙으로 물길을 열려고 했던 시기이며, 이는 영락제가 대운하를 통해 북경으로 모든 물자를 집중시키기 위한 그거가 정확히 겹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태종이 굴포라는 게 말 그대로 그거잖아. 예? 운하 이쪽에 이제 그 굴이 있는 포잖아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로키 산맥 운하를 집착했던 시기와 영락제가 북경천도를 위해서 대운하를 완공시킨 시기는 1410년대 초반을 완벽하게 수렴합니다. 그래 똑같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하여튼 태종이 영락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태종실록 태종 16년에 운하를 파는 것은 수은제에 운하를 파는 것은 중론이 분분하여 아직 가부를 정하지 못하였으나 성상께 친히 보고하고 재단하면 다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상께서 그 땅으로 행차하시어 여러 대신과 함께 이를 의논하였으니 이숙번이 옆에서 모시고 있도록 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태종이 영락제가 직접 그 땅으로 행차를 해요. 행차를 해가지고 재단하려 했다는 점, 이 운하가 제국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LA 모래 지방, 땅이 모래 땅이단 말이야. 모래 지방과 험준한 산맥, 애석을 뚫는 공사가 지금 그래가지고 요게 이게 북경의 덴버하고 연결을 해야 해 이게. 그러니까 무지무장 공사라고 이게. 가 반드시 뚫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쪽 지방을 말하는 거. 아까 지금 LA하고 쭉 연결해 가지고 그 중앙에 덴버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방문을 하였는데, 이숙번은 순제로 거동하여 운하를 파는 것을 편리한 여부를 보고자 청하였으나 성상이 농산일이 장차 바쁘다 하여 돌아왔는데, 성상이 순제에 강무를 하게 되자 여러 대신과 운하를 팔지를 논의하니 이숙번이 얼굴을 돌리고 홀로 말하지 않았고, 성상이 제삼 묻기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대답하지 않았고, 요 이야기인데, 이숙번이라는 핵심 권신이 왜 운하 사업에서 그토록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느냐. 이게 농사 짓는 날인데 운하하는데 너무 농사하는 그 시기에도 운하 사업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군사적 물류적인 국가전략 산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농사일이 바쁘다는 핑계와 태종은 강해. 태종은 농번기를 핑계로 공사를 미루려 했던 이숙번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직접 가서 이거를 한다는 게 지금. 그 태종이 영락제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명나라하고 조선은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전쟁이 없었어. 그거 옆 나라가 서로 옆 나라인데 전쟁을 안 했다. 그러면 명나라하고 같은 나라다 이거예요. 간단한 게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나와. 세종실록에 세종이 북경에 보내는 사은표문과 저문 큰 사정이 한때 모여드니 채백과 운하의 찬란하고 해의는 이루어르 광채가 났습니다. 기쁨과 부끄러움이 함께 드니 바랄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대지 인의 함유기에 돈독해지고 모두 포용해진 전부 충성을 다함을 생각하고 소신이 직책을 다함을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를 보라고. 성실록 5년 여기 보면은 태종 영락제하고 부자 분할 경영의 가설을 획정 짓는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게야. 채백의 묘사와 선부 태종을 말하는 게 태종의 태종에 대한 충성에 대한 언급은 단순한 애교 수사를 넘어 제국의 심장인 북경 댐보와 물류허브인 한양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증언합니다. 문화의 빛과 물류 화려함, 편문에서는 빛깔의 화려함을 운하의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찬란한 물류 흐름, 남아시아 남경에서 시작해서 LA를 거쳐 운하를 타고 덴버에 도착한 최고급 비단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모습은 마치 구름과 운하들이 아름다운 것을 연결합니다. 제국의 이게 화은이 1월의 광채처럼 빛났다. 묘사는 당시 북미 대륙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아시아의 수공업 제품이 운하를 통해 결합하여 만들어낸 제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서울이 운하였다는 거는 너무 많이 써졌어요. 그게 증거가. 왜냐면은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임금이 이제 배를 져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임금이 스스로 졌지는 않겠죠. 여기 이제 신하들이 같이 타가지고 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바다라든지 큰 강을 갈 때에는 전부 다 이게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범선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하에서는 바람을 이용한 게 아니라 손으로 져서 가요. 아주 좁은 길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배를 손으로 져서 갔다는 거는 바로 운하라는 이야기예요. 조금은 여기 그 안에 서울.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사들이. 드디어 배를 같이 타고 배를 같이 탔다 했잖아요. 드디어 배를 같이 타고 천천히 노를 저어서 내려올 때 용산 여울 아래 이르렀다. 이 용산까지 전부 다가 용산까지 전부 다 배를 타고 가잖아요. 노 저어가지고 노를 젓는다. 그거는 조그만 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비를 만났으나 서로 더불어 부와 시를 짓고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였다. 가을두에 이르러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오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인제 그 도성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다 들어와 가지고 인제 배를 버리고 모트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운하도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성경실록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을 퍼내니 물이 비로소 다 없어지므로 나무를 가지고 노를 저어 배를 저어가자 배가 이하 안정이 되었습니다. 중의 가운데서 이게 뭐야 정선은 바로 중국이요 남쪽은 해수가 위에 하였다 하니 행선할 때마다 항상 해와 달로 하여금 그 이순배 노안수들이 제멋대로 배를 타고서 용산에서 절제사 조율사에게 반항하여 말하므로 을사들이 노하여 말하였다. 도성 밖에 일은
장군이 통제한다. 군법으로 가려라 하니 좌우 사람들이 말하였다. 진군이 마땅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금 이를 듣고 수군하여 명하여 수군배가 했다. 이 용산 강이 그러니까 그거 지금 여기 한강을 뚫어 가지고 용산까지 이렇게 다 만들으니까 그게 용산강이 되었다 그러네 그게. 이 경기 상류에서 실어온 곡식을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용산강이 이제 한강을 뚫어 가지고 용산강 이제 그 뚫은 그 뱃길이 용산강이 되는데 거기를 거쳐야지 서울로 들어온다고 지금 여기 서울에 다다른다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이제 여러 곳에서 싣고 온 것들을 운반하여 용산에 이르니 물길이 85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조물포, 조우포가 강읍한 남쪽에 오리에 있다. 그러니까 사방군데가 물길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도기소가 현의 27리 장정리에 있다. 그리고 용산에 응한다. 현의 서쪽에는 물길이 3리이며 그러니까 사방군데 물길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물길이 70리고 나라일 때 170리 길이 있다. 그러니까 사방군데가 물길이 있다는 지금 이야기야. 지금 여기 전부 다 물길 이야기야. 물길이 평원으로 흘러내려 그 봉요를 이룬 곳에 역류하거나 천단하는 서리가 없는 어찌가 있습니다. 이를 용호 신철당 전절단에게 용이 서울의 연복사는 불과 수년에 그 혁파를 보았는데 그래서 요 서울에 대부분이 서울에 전부 다 물길로 돼 있어요. 지금 양양을 지나 서울에 닿는데 물길이 260리다. 이게 또 배로 양진을 따라 여흥을 지나서 서울에 다다랐는데 물길이 220리이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전부 다 이제 백길로 다닌다는 거야. 물길로 300리 되는 곳의 이름도 모르는 해도의 의지에 달했는데 전부 다 물길 이야기야. 전부 다 이게 물길로 다녔다는 거야. 서울까지. 이게 김정호가 그렸다는 수제전도 그러니까 서울을 그린 건데요. 이거는 좀 수상해요. 이게 지금 현재의 서울을 그린 것 같아 아무래도. 왜냐면은 궁전들의 위치가 지금 여기 무슨 국 써져 있거든요. 여기 장생전이라고 써져 있네 이게. 그런데 여기는 경복궁이잖아요. 위치가 틀려요. 지금 LA 쪽하고. 전부 다 이게 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쭉 강줄기가 내려와 있는데 요 강줄기가 지금 전부 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줄기잖아. 강이 곧바로 길이 된 거야 지금 여기. 강이 길이 됐잖아요. 전부 다 이게 강이야. 강이 길이야 이게. 전부 다 강이 길이 된 거야. 그래서 요게 운하라는 건 뭐 요 그림 보면 100%가 운하야. 서울 여기 수도 그림이 100%가 운하인데 이게 뭐야 회화문이야? 성북동이라고 성북동 성의 북쪽이니까 성북동이네. 요게 지금 여기가 경복궁인데 경복궁이 이쪽이 아니야. 지금 막 이게 여기 모양은 비슷한데 위치가 좀 잘못됐어 지금. 아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금의 여기 서울 모습 같아 이거는 지금. 그런데 여기 또 이것도 전부 다 수로로 그려졌다는 게 나 도무지 모르겠네. 이게 전부 다 수로로 그려졌어요 지금 여기. 이게 전부 다 수로로 그려진 건 맞아요. 이게 전부 다 수로인데 여기잖아. 지금 강들이 쭉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잖아 지금 강들이.
이게 수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강들이 지금 여기 운하로 돼 있다고. 전부 다 보면은 남북으로 이게 도로가 여기 있었는데 요거는 동서로 있네. 청계천. 아 이게 청계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현지 서울이야, 현지 서울. 동서로 요게 돼 있는 거 보니까 현지 서울을 그려놓은 거야. 이게 왜냐면은 요 김정우가 활동할 때에는 요 시기가 지금 현지 한반도로 들어온 한반도시거든. 자, LA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LA 모습을 좀 보여줄 건데, LA가 어떻게 해서 복구가 되냐면 수로 체계가 복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LA 강이 있는데 그 LA 강이 직선화가 됐어요. 지금 직강화가 된 게야.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양쪽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여기 LA에 자 20세기 초중반에 이루어진 LA의 대대적인 하천 정비 사업은 과거 제국 물길이었을지도 모를 복잡한 수로들을 콘크리트 아래 감춰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좀 더 보여줄 거야, 그게. 이 사진들은 18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복개 공사가 되기 전에 거기 LA의 그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명확해져요. 대부분의 길이 수로라는 거. 이것도 수로네. 중앙에 사각형 벽돌 저수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안에 여기 거대한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가 플라타나스 나무가 잔뜩 있네. 포프라 나무가. 그래가지고 요 강들이 지금 쭉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수로 교통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강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물레방아는 로스앤젤레스 강에 있는 물레방아 최초 수로이다. 이 강은 1781년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한 이후로 생명 원천이다. 그게 물레방아가 로스앤젤레스 강물을 끌어올려 가정, 농경지, 저수지 등으로 중력에 의해서 물이 흐르도록 사용됐다. 이게 여기 조그만 강가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강들이 전부 다 여기 배가 다니잖아 지금. 이런 사진 보면은 여기 뭐야 1870년대 이거는 전부 다 이게 이렇게 배로 다니게 돼 있잖아요. 이게 로스앤젤레스 항구네. 거대한 강이었어. 이게 이렇게 큰 거대한 강이었어. 한강이. 이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1913년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1914, 1899년 이 거대한 강을 그렇게 막아버렸다고 지금 조그만 거. 여기 1930년도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도 사진까지는 전부 다 수로로 돼 있어요. 요 전부 다 수로로 돼 있는 거거든. 이게 전부 다 수로로 돼 있어요. 이건 수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1930년도까지 돼야 하는 게 1930년도 이전의 사진이냐 그 후의 사진이냐가 아주 중요해요. 요거 1930년도까지는 전부 다 이게 수로로 돼 있어요. 37년인데 아직도 수로로 되어 있네, 이게 전부 다 여기 배가 다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건물이 지금. 지금 아까 위에 사진인데 현재는 완전히 길을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요쪽 앞쪽 길이 다 복개가 되어 있게 돼 있잖아. 요거는 배가 직접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 지금 여기 바뀐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보실 수 있죠? 지금 여기는 여기 배가 직접 요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는 땅으로 돼 있잖아요. 다 바뀐. LA 사는 사람들도 LA가 이게 운하도시였다는 거 몰라요. 철저히 다 유장을 했거든 지금. 이런 것 보면 요게 운하의 증거야 이게. 이게 길이 운하야 이게. 왜냐면은 운하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내려가고 요렇게 길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육교로 요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기 다리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생기죠. 모든 문화의 공통점이야. 여기 베니스에 가 보면 저는 베니스도 가 보고 그 소주도 가 봤거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항상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운하의 증거예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운하는 뭐냐면 요 털이 딱 이 정도 살짝 낮아요 더 이렇게. 야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다 똑같이 만드는 거야. 이게 증거야 지금. 전부 다 이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운하의 증거야 지금. 1930년대까지 요게 38년도에 이렇게 사진 찍은 거는 요거는 모르지. 인자 여기 도로를 다 덮개를 한 상태니까 이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공사는 한참 뒤에 하거든. 여기 LA 강 공사는. 그래서 요 땅까지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넓은 강이에요 이게요. 이게 한강이거든요. 야 이게는 1920년대 이런 사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요 일대가 전부 다 배로 다 통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여기 배로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게 운하의 흔적들이에요. 여기 도로가 사람이 길을 건널 수 있는 데가 요 높이를 높게 해가지고 모든 운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요 밑에가 약간 여기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배가 여기 높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데를 가도 운하 다리가 이렇게 생겨서 항상 요게 지금 전형적인 운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운하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이런 게 여기 인제 연도간 지금 요거는 뭐냐면 로스앤젤레스 강을 이렇게 막으려는 공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뚱겨 가지고 요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이 전부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길이. 이런 식으로 운하했다고 전부 다 이게. 배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로스앤젤레스 전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운하였어요 이게. 이게 지금 소주라든지 베니스 가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지금요. 운하도시였어요. 이게 지금 여기 전부 다 다리 모양 보세요. 그래 배가 요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내려 가지고 요로 산으로 요렇게 높은 데도 있지만은 직접 요렇게 물하고 닿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여기가 집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배가 사방군데로 요 길을 내 가지고 이 길을 남겼다고요. 여기 지금 LA예요. 이게 LA라면 믿겠어요? 이게 전부 다 여기 운하예요. 운하 도시였어요. LA였어요. 거대한 강이잖아요, 여기. 여기 LA예요, 옛날에. 거대한 강이에요, 거대한 강. 이게 LA예요, LA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LA예요, 이게. 자, LA 거대한 화물선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요 강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여기 한강이에요, 여기 지금. 요 강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요 안으로 다 들어와요, 이렇게 파 가지고. 그래서 요 요 집 앞에까지 이 강물이 흘러요. 들어와요, 전부 다 그게. 이런 게 자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 배들 그려진 거 보여요? 여기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여기. 그래 갖고 강이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 조그만 길도 전부 다 여기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전부 다 조그만 길이 전부 다 이게. 지금 그려졌는데 전부 다 배가 여기 집 앞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여기 강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집 하나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강이 또 있어요. 이렇게. 강이 전부 다 해 갖고 빕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야 복개되기 전인데 이게 요게 지금 옛날에 수로가 있었던 요 자국이에요. 여기 수로가 여기. 요 백길이었던 자국이야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수로였어요 완전히. 전체가 다 LA가.
이거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 LA예요 지금. 여기에 완전히 운하 도시였다고. LA가 여기가 LA다고요. 여기 전부 다 요 LA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강이잖아요 지금. 여기. 자, 아시겠죠? LA가 바로 한양이었고 그게 운하 도시였다. 운하로 된 도시였다고. 지금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 아카이브 이 사진들이 그거 이렇게 여기가 마치 운하 도시가 아니었던 거, 그런 사진만 모아가지고 그런 사진들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갖고 역사가 지금 숨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개성이 홍산이라고 그랬죠? 기대해 주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 나올 거니까. 으로 권성희 씨가 불렀던 라성에 가면이라는 노래 있다. 라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우리 유행가 가사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조금 이거 저작권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만 따 여기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